안녕하세요. 플래티넘 에이전트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앱 사용하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에 걸쳐서 아이언 플라워 그리고 스킨케어에 대해서 코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나머지 두 코너, 그 아이언 플라워 그리고 파트너샵 코너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화면 공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입니다. 아이언 플라워 핵심 키워드 제가 잡아봤는데요. 혹시 핵심 키워드가 우리 아이언 플라워는 뭘까요? 너무 간단한데, 네, 바로 친환경입니다. 우리 아이언 플라워는요, 전 성분 공개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세제류, 그다음에 그 식음료, 그리고 생리대 휴지류 같은 그런 그 생필품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 제휴를 했죠. 애경, 청정원 같은 대기업과 제휴를 해서 시크릿 기준에 맞는 최대한 친환경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서 나온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친환경이라는 얘기들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친환경 하는데, 여기서 진정 이 친환경 유해 성분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유해 성분에는 어떤 게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 그 영상이 있어요. 잠깐 이거 보시고 진행할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와 치약, 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네,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치약이나 심지어 폼클렌저, 네. 샴푸를 통해서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음. 각종 피부 알러지나 탈모는 물론이고요. 심하면 불임이나 여러 가지 암들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졌죠. 바로 합성 계면활성제 때문인 건데요. 네, 계면활성제라고 하면 물이나 기름처럼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성상의 물질들이 잘 섞어지잖아요. 그렇죠. 샴푸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세정력을 올려주고 각종 성분들을 잘 배합하게 해주고 또 거품이 풍부하게 일어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문제는 독성도 상당하다는 거죠. 이 살아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넣고 관찰을 해본 거죠. 예. 관찰을 해봤더니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도미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꺼내서 해부를 해봤더니 이 도미의 콩팥 조직이 30분 만에 완전히 다 파괴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네, 치약에 함유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를 물에 녹여서 바퀴벌레에게 뿌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퀴는 바퀴벌레들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 막 뒤집어지고 어머.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바퀴벌레라고 하는 이 아주 생명력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엄청나게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 바퀴벌레가 잘 안 죽잖아요, 원래. 근데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그것을 분사를 했더니 살충제처럼 이제 바로 죽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파라벤과 합성 계면활성제, SLS라고 불리는 어떤 합성 계면활성제 혹시 유해하다는 얘기들을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고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비누 샴푸에 굉장히 몸에 전혀 무해하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쓰이던 대표적인 합성 성분이거든요. 저희 생필품의 세제나 어떤 그런 비누류에 많이 쓰였던 합성 성분인데요.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대표적으로 암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샴푸 안에 거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세정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넣는 합성 물질이 합성 계면활성제고요. 그리고 파라벤은 여기에 제가 영상에는 제가 넣지 않았는데 그런 거죠. 그런 화장품이나 어떤 그런 우리 생필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썩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방부제를 다 넣거든요. 근데 굉장히 값이 싼 방부제 중에 하나가 파라벤이에요. 파라벤 종류만 해도 굉장히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파라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우리가 생필품을 쓰면서. 근데 또 이런 의문이 있죠. 우리가 먹는 거는 조심하거든요. 먹는 거에서는 우리가 간으로 해독도 되고 굉장히 어떤 그런 그 걸러지는 해독 작용을 하는 그런 장치가 많아요. 우리 몸에서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도 먹는 거는 조심해서 먹잖아요. 근데 최근에는요. 피부로 흡수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먹는 거에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요즘에 생리대 파동,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치약 파동, 이런 것들 너무나 우리 이제는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 경피 흡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로 흡수된다는 얘긴데요. 우리가 파스를, 대표적으로 근육통 있을 때, 파스나 연고 바르잖아요. 그게 경피 흡수예요. 그러니까 피부로 흡수되는 약성분을 우리는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치약이나 어떤 그런 생리대 같은 그런 물질들은 조금 독성이 있어도 괜찮아라고 사실은 지나쳐왔던 부분들이 지금의 몇십 년 지나서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암이나 어떤 아이들 아토피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런 거의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미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확한 어떤 그 공공연한 사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분들이 SLS와 파라벤이에요. 그래서 경피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우리가 그냥 굉장히 그냥 경피독을 치면요. 굉장히 정보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경피독. 여기에 이미지를 쳐보면요. 네, 보면 아이 그림이 있고 여기에 흡수율, 이게 이제 흡수율이거든요. 이마나 뭐 턱, 머리, 뭐 샴푸의 성분이 자궁까지 도달하는 게 5초도 채 안 걸린다는 실험도 있고요. 뭐 등이나 어떤 그 점막, 우리 몸에서는요, 점막 부분, 입 점막, 그 다음에 생식기, 그리고 몸 안에 장기들 있잖아요. 소장, 위, 이런 게 다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들은요, 굉장히 민감하게 영양소를 흡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은 피부가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점막은 굉장히 흡수에 예민해요. 그래서 치약과 그 우리 생식기에 닿는 그런 부분, 입안과 생식기에 닿는 부분은 흡수율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경피 흡수로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 특히 다 전부 다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별 흡수율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경피독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걸로요. 임산부들 샴푸나 뭐 임산부들 염색 안 하잖아요. 파마 안 하고 미용실 안 가요. 그것들이 두피로 흡수되는 어떤 유해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부터도 그랬거든요. 이제 성인들이 쓰는 어떤 샴푸나 그런 것들을 써줬는데 사실은 성인들도 나중에 치매나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독성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에서 사실은 탄고기 같은 거 잘라서 주잖아요, 아이들. 근데 그거 탄고기 먹여도 당장 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여요. 그리고 뭐 일상적으로 담배 피는 거 되게 옆에 담배 연기 마시는 거 되게 싫잖아요, 아이들하고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 피하려는 본능이거든요. 근데 샴푸나 비누 같은 것도 사실은 저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런 정보들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일상적으로 썼어요. 근데 이런 정보들을 알고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는 써도요. 알고는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크게 보이신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인데요. 석유로 만들어진대요. 그런 생활용품 속에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화학 물질들이 석유 찌꺼기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화장품, 샴푸, 린스부터 해서 치약, 주방세제 다 나오죠. 우리의 몸에 독으로 쌓여서 치명적으로 어떤 병들이 유발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경구 흡수가 아니라요. 경피 흡수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주변에 접하는 아토피, 탈모, 그리고 당뇨까지 얘기를 하네요. 암 등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보시면 아토피들도 아토피 사진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피독의 피해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피독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네. 일단 결론 경피독의 정의가요. 경피독이란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독으로 샴푸, 화장품, 세제, 일상생활용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 물질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즐겨봤던 프로그램인데요. 책에 대해서 그 읽어주는 어떤 그 설민석 강사가 되게 유명해진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화학 성분들의 어떤 유해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룬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게 맹독성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맹독성 물질, 그래서 독성 물질을 문제는 뭐냐면 정부와 사회에서요.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아요. 규제하지 않아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알아서 내가 조심해야지.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도 똑같거든요. 거기에 무독성 뭐 약간 이런 문구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책임을 지금은 져주지 않잖아요. 그만큼 어떤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맹독성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화학 물질, 파라벤, 대표적으로 파라벤, 그런 화학 물질들은요,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그게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하고 굉장히 비슷해서요. 우리 여성성을 나타내는 유방이나 자궁에 이제 여성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서 오해를 하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뭐 작게는 생리통, 그리고 뭐 자궁 근종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남자들도 여성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화가 되는 바람에 정자의 기능이 이상이 유발되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 저는 이 성조숙증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흔하게 접한 사례인데요. 저도 이제 13살 6학년 남자아이 엄마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1, 2학년 때 저는 이제 남자애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진 않았는데 제가 놀란 부분이 뭐냐면 여자애들 거의 50% 이상이 성조숙증 그 치료도 받고요. 그 뭐라 그러죠? 그 검사를 받더라고요. 호르몬 검사를 받더라고요.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만큼 굉장한 이슈가 될 정도로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 가슴이 나오고 생리가 시작되고 이런 아이들은 성조숙증인데요. 그 성조숙증을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딸 가진 엄마들은요,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 물질은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샴푸, 비누, 생필품에서도 분명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조숙증 유발 위험을 높인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우리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사실은 담배보다 더 피해야 될 물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티슈도 저는 물티슈 안 썼거든요. 저는 원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뭔가 인위적인 게 싫었고, 물티슈가 이제 우리가 편리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물티슈 안에 계속 젖어 있게 생각해 보면 원래 티슈가 말라야 되잖아요. 젖어 있다가도.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계속 젖어 있게 만드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잘 닦이는 세정력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물티슈 같은 게요.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건티슈 썼었거든요. 물 젖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려고 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이 프로그램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실생활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과 진실을 약간 좀 무섭게 얘기해요.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이제 단편만 제가 잘라서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이제 찾다 보면 책을 많이 이제 보게 돼요. 건강 관련 책을 보게 되는데요. 건강 관련 책에서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건강, 뭐 건강 유지, 그다음에 뭐 암, 그리고 뭐 이 얼굴 동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틀어서요. 그 다이어트 할 때 사실은 유기농 먹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건강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유해 물질, 그러니까 화학 성분, 생필품 같은 경우는 화학 성분이 되겠죠. 그리고 먹는 거에서는 합성 첨가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도구로 작용한다고 전부 다 얘기해요. 건강 관련 책에서. 그래서 플라스틱, 화장품,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까지도 대부분 에스트로겐 같은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게 이제 암이나 불임이나 여성 호르몬 민감형 뭐 암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발이 된다라고 굉장히 이제 무섭게 얘기하죠. 그래서 손소독제, 뭐 비누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어떤 주변에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를 계속 증식시키는 것으로 발전을 밝혀졌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기업들이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치약 성분을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좀 찾아본 바로 며칠 전에 찾아봤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알만한 되게 광고도 많이 되고요.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페리땡 치약 아세요? 페리땡 치약. 그 유명한 히말라야 핑크 소금 치약 있어요. 요즘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또 이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필품이나, 그러니까 이런 치약이나 이제 샴푸 그리고 화장품 성분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가 할 말이 많아요. 이 치약에 대해서 많은데 그 소금 성분도요 되게 미미해요. 근데 그 미미한 어떤 그런 정말 한 방울도 안 들어간 약간 정말 한 1000분의 1방울? 약간 그 성분표에 보니까 근데 그거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이런 효과가 있고 저런 효과가 있고 이거를 굉장히 길게 광고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어쨌든 8개 무첨가 처방이라고 나와 있는 성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계속 대표적으로 우리가 꼭 피해야 될 독성분 얘기했죠. 치명적인 독이라고까지 얘기한 대표적으로 파라벤과 그다음에 합성 계면활성제예요. 근데 무첨가 안에 있는 거는요. 파라벤 2종류는 있는데요. 나머지 가장 중요한 치약에서 정말 그 바퀴벌레까지 아까 죽였죠. 그 성분이 SLS예요. 합성 계면활성. 근데 합성 계면활성제가 없다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성분표를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담배처럼 우리가 고기를 탄 거를 떼서 먹는 것처럼 반드시 피해야 되는 포인트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치약을 보면 성분표는 물론 이제 사해 미네랄도 거의 주 성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치약은 아연 플라워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피해야 될 어떤 차단해야 될 그런 그 제품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도 대표적으로
거품을 내는, 세정을 하는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SLS, SLES가 합성 계면활성제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파라벤은 없는지 있는지 이것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파라벤은요,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파라벤이 아예 풀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두 성분은 이 없다는 어떤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성분들보다 훨씬 더 위험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이제 불소나 트리클로산은 이제 치약에 대해서 이제 뭐 불소는 그 되게 분분해요.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불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분분한데요. 분분한 거는 피하면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안 좋다고 뇌까지 들어가서 뭔가 되게 쌓이면 안 좋다는 어떤 그런 성분인데 그게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헹궈내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나쁠 수도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피하면 좋지만 저희 치약은 소금 성분, 미네랄 성분으로 소금이 사실은 치약 대용으로 쓰일 정도로 그 충치 예방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소를 뺄 정도로 충치 예방을 사해 미네랄로 대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불소까지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치약으로도 정말 강추해요. 그래서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도 우리 생필품의 세대 이런 세정력이 필요한 제품군에 광범위하게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문제가 됐던 성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해한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성분이 반드시 프리여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첨가라고 다 믿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유기농이나 어떤 그런 뭐 아까 얘기했지만 8가지 무첨가. 근데 그거는 진짜 말을 만든 거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꼭 피해야 될 거 정도는 우리가 몇 가지 성분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제예요. 우리 그 세제 성분 제가 캡처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저희 세제 그리고 그 주방 세제, 세제류, 그 치약 뭐부터 해가지고 뭐 샴푸도 전성분 오픈, 전성분 공개를 기본으로 했어요. 전성분을 공개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무첨가는요. 세면 셀수록 많아. 이건 말 만들기 나름인 거거든요. 근데 전성분이 오픈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성분들이 있구나라고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성분을 보고 사진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만 피하면 된다 생각해서 저는 좀 단순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전 성분을 공개한다는 건 그만큼 성분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무첨가 성분을 보면요. CMIT, MIT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크게 됐던 성분이거든요. 이게 거의 모든 제가 알기로는요. 대부분의 세제에 쓰이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무첨가라는 그런 그 제품들을 쓰면 좋고요. 그리고 SLS, SLES, 그 다음에 파라벤 6종 무첨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연제 성분이나 이런 것들 다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아이언 플라워 세제들은요. 프리미엄 디터전트 해가지고 굉장히 프리미엄급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용기도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가격대도요.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 군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저는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는지가 굉장히 어떤 세제로 세탁하고 설거지 하는지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토가 아이언 플라워의 모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시크릿 스킨케어 라인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우리 기억하시나요? 네. 친환경과 데드식적 사회 미네랄. 친환경은요, 이미 환경 호르몬 차단은요, 너무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사실은 크게 다루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제품들 사이에서 저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포인트만 알고 구분을 하면 돼요. 우리 제품의 특징을 알면 되는데요. 친환경은요,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정말 우리가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 어떤 제품 판단 기준이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해 미네랄이요, 독소를 배출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쓰면서 성조숙증 수치가 내려가신 분도 많고요. 그리고 염증 수치가 내려간 사람, 독소가 배출되면서 그 효과를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미 쌓인 우리의 몸속의 환경 호르몬을 배출해주는 그 친환경 차단해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배출의 효과까지 있는 어떤 제품군이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유해 성분 차단과 함께 우리는 해독을 할 수 있는 어떤 제품군이고요. 이렇게 4가지 라인 중에 세 번째 아이언 플라워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 제가 휴지류나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다 비슷한 모토예요. 그래서 생리대도 OCS라는 어떤 유기농 그런 그 국제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통틀어서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유기농 인증이나 어떤 아이언 플라워 유기농 인증 마크, 그러니까 그 생리대 유기농 인증 마크도요. 그 국제 유기농 OCS 마크가 있으면요,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그리고 인증된 공인된 유기농으로 인정받더라고요. 되게 좋은 제품, 프리미엄 제품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생리대를 고르실 때도요, 유기농 인증 마크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OCS란 유기농 마크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가격이 생리대 가격이요, 진짜 착해요. 저희 그 마트에서 그냥 파는 그 생리대 가격보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증된 어떤 시크릿이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자부심, 시크릿 스킨케어를 기본으로 해서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그 대기업과 연계를 했지만 해서 계속 새로운 제품을 내놓지만 그 제품의 명성, 그 시크릿 스파라는 어떤 중심이 되는 그 기업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어떤 제품군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그 파트너샵은요, 그 일렉트로룩스나 제가 지금 앱을 실시간으로 이게 노트북으로 아직 되지를 않아서 파트너샵을 제가 한번 쭉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게 저 앱이 공유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파트너샵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회원이 받을 수 있는 약간 서비스라고 인지될 정도로 굉장히 가격 혜택이 좋은 브랜드가 다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애용하는 상하농원 계란 우리 10% 할인되죠. 다음 주부터.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게 일렉트로룩스. 파트너샵을 만약에 그 시크릿 앱에 대해서 좀 약간 선입견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이 계신다면 파트너샵을 먼저 보여드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저는 그 로봇 청소기 먼저 보여드리거든요. 로봇 청소기가 쿠팡에서는 100만 원대, 그리고 저희 그 시크릿 앱에서는 60만 원대. 저도 하나 마련했는데 굉장히 자기 일을 잘합니다. 되게 잘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하농원 쌀 되게 당일 도정으로 되게 어떤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친환경 브랜드죠. 그런 브랜드들을 우리가 가장 싼 가격에 접할 수 있는 서비스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코너가 파트너샵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4가지 라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요, 필드에서 비싸다는 얘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제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정말 공감해서 공감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키워드로 올려봤어요.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렴하진 않아요. 저희 제품이 저렴하진 않지만 써보신 분들은 비싸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 얘기도 하죠. 샤넬 백 요즘에 계속 오르잖아요. 루이비통 백이랑 명품 백 계속 가격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오른다고 해서 막 그 전에 줄을 뉴스에 보시면 줄 되게 길게 서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명품백을요, 1000만 원짜리 샤넬백을 똑같은데, 대신에 똑같고 이게 정품이라는 인정하에 200만 원에 누가 팔겠다고 하면 이 샤넬백을 싸다고 느낄까요? 비싸다고 느낄까요? 아주 쌀 거예요. 저는 맨발로 달려가서 살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가격에 대한 거는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가격은요, 그 제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처음에 가격만 봤을 때는 저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제품을 쓰고 아토피가 좋아지고 뭔가 질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탈모가 좋아지고 이런 어떤 그런 성분들을 내가 효과를 느낀다면 이 샴푸 3만 원이 비쌀까요? 바디버터 3만 원이 비쌀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크릿 앱의 가치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치 대비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미래도 쓸 게 많이 없으신가요? 여기서 라인별로 한 2가지 정도만 내가 다른 데서 쓰던 거 쓰면요. 오토십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1-2개 정도 쓸 게 없다는 거는 이 앱에 대해서 아직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인별로 한번 쭉 훑어보시고 내가 다른 데서 쓰던 거 여기서 한번 바꿔볼 만한 게 있는지, 그리고 한 번씩 라인별로 대표적인 제품들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라인 시크릿.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특별한 가치. 사회의 생명력이 일상으로 들어와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물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사회가 일상으로 들어와서 매일매일 건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프 바이 시크릿. 자연의 기적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탁월한 영양, 완벽한 영양, 나의 일상을 완벽함으로 채울 수 있는 영양제 라인. 아이언 플라워. 자연과 공존을 소망하며 오염물질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오염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환경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도 생각하고 우리 몸을 생각하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은 어떤 그런 슬로건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을 뿐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클럽 시크릿. 이제 시작입니다. 클럽 시크릿은 또 어떤 우리에게 가치를 전해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크릿 앱으로 특별한 삶의 가치, 건강한 아름다움과 생동감 있고 멋있는 삶을 위한 가치를 겟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제가 조작에 조금 서툴러서 앱을 공유를 해드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노트북으로 시크릿 앱이 공유가 안 돼서 좀 그건 아쉽네요. 그래서 네. 아이언 플라워 제품들을 한 번씩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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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늘 강의도 포인트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많이 배웠던 게 친환경이 다 친환경이 아니다. 약간 이런 거 막 되게 많이 기억해서 많이 써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인증 마크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약간 이런 것도 알게 됐고, 그 무첨가에 대한 진실 또 정말 많이 알게 됐습니다. 실제 필드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지금 음소거 하셔도 되니까 이제 해지하셔도 되니까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셔도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이언 플라워 질문하셔도 되고. 네, 부끄러우시면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요. 오늘로써 네 번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게 아마 이 신규 만약에 파트너 사장님이 이 네 강의를 들으셨다면 아까처럼 비싸다라는 얘기 또는 쓸 게 없는데요, 이 앱에서
라는 그런 고민들은 절대 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곳에 초대를 혹시 못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365 유튜브에 스텝 1, 2, 3, 4 해가지고 그대로 업로드를 해서 진행할 거니까 하나라도 쓰시는 분, 내 지인들이 잘 쓰시길 원하신다면 그 정도 요거를 꼭 보게끔 하시는 그런 성의와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막 보냈는데 안 보시면 그 자리 커피숍에 만나셔서 같이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걸릴 거니까 같이 꼭 보셔서 저도 아침, 점심에 이제 녹화하고 이러느라고 계속 보는데 들을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것, 성장하시는 분은 배운 거를 적용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꼭 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쓰세요에 대한 얘기를 딱 20분 정도 할 겁니다. 오늘 했는데 녹화 제가 연습해왔는데 20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시면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들은 뭐 예전에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이긴 해요. 근데 제품을 하나 두 개 또는 세네 개 정도 쓰시는 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토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플랜 자체가 정기구독 하나 두 개 쓰시는 분은 싸게 쓰시는 거지만 거기에 하나 두 개 더 쓰시는 분들 있죠. 한 세네 개 정도 쓰는 경우는 너무 많은 혜택들이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모르시거든요. 내가 하나 두 개 쓰나 세네 개 쓰나 별반 차이가 없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꼭 알고 쓰시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